안녕하십니까. 23년 컴퓨터공학과 졸업 프로젝트 스크리블루를 담당하는 장성근, 심재정, 조유연이라고 합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각각 프론트엔드, 백엔드, AI 파트를 나누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취지는 이러합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글씨체, 폰트를 생성할 때 영어 폰트의 경우에는 숫자, 기호, 알파벳을 통틀어 총 94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어의 경우에는 초성, 중성, 종성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언어이기 때문에 총 11,317자의 경우의 수에 대한 글자를 전부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착수한 프로젝트가 스크리블루입니다. 스크리블루는 쓰다의 뜻을 지닌 스크리블과 언어에서의 창의성을 생마를 지닌 블루의 합성어입니다. 저희의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AI 모델 스크리블루를 웹을 통하여 게시하는 것입니다. 유저는 회원가입과 로그인의 절차를 거친 후 원하는 패키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패키지에서 본인의 손글씨를 기입해야 하는 템플릿을 다운받게 됩니다. 써야 하는 글자 수는 패키지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글을 다 쓴 후 템플릿을 웹을 통해 업로드하게 됩니다. 그러면 AI 모델 스크리블루는 입력받은 템플릿을 통해 사용자만의 글씨체를 만들어 폰트로 TTF 파일로 생성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TTF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웹 GUI를 통해 사용자가 템플릿을 업로드, 다운로드하게 되며 최대 399개의 작성된 템플릿을 통해 서버에서 그 외 1773개의 글자를 형성시켜 주게 됩니다. 사용된 기술 스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버의 경우에는 아파치 톰캣, MySQL, Eclipse, JSP를 사용하였고 클라이언트의 경우에는 VS 코드, HTML, CSS, JS를 사용하였습니다. 딥러닝에서는 도커를 이용한 텐서플로우를 사용하였고 폰트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벡터와 그래픽스를 위해 해당 정보를 지닌 라이브러리를 끌고 와 사용하였습니다. AI 모델을 위해 간을 사용하였습니다. 간 중에서도 C간 그리고 그 중에서 저희 프로젝트에 제일 걸맞다고 생각되는 G2G 모델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모델을 이용하기 위해 첫 번째 데이터셋을 결정해야 합니다. 약 7만 5천 자의 한글 폰트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로 만든 후 모델로 하여금 한글을 인식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프리트레이닝 단계로 많은 수의 글자 이미지를 학습시켜 글자로부터 모양의 특징을 추출하게 됩니다. 추출해낸 글자의 특징을 고딕체에 입혀 새로운 글씨체를 가진 글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프리트레이닝의 최종 목표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트랜스퍼 러닝으로 하여금 프리트레이닝을 통하여 새로운 글씨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서 생성된 글씨체를 더욱더 정교하고 깔끔하게 수정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시간을 이용한 스타일 트랜스퍼입니다. 소스 이미지를 생성한 후에 제너레이터에 집어넣고 돌려 가짜 이미지를 생성하고 판별자를 통하여 해당 이미지가 true인지 false인지를 판별해주게 됩니다.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크롭을 하여 템플릿의 글자 영역을 추출한 후 각 이미지 크기 및 글자 위치 표준화를 거치게 됩니다. 다음은 paired 데이터 생성입니다. 글자의 스타일이 적용될 기본 서체, 나눔 고딕체와 스타일이 적용된 다른 컴퓨터 폰트에서 추출된 글자를 짝지은 이미지 데이터를 만들어 모델 학습에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이미지 데이터를 객체 형태 데이터로 바꾸게 됩니다. 생성된 PNG 형식 데이터를 파이썬에서 편하게 다룰 수 있는 파일 형식인 피클로 바꿔줍니다. 용량이 큰 이미지 파일 대신 바이트 형태로 파일을 저장해서 파일을 더 빠르고 가볍게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은 프리트레이닝 단계입니다. 손글씨 인식 및 손글씨 폰트 생성 전에 대용량의 기존에 존재하던 컴퓨터 폰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을 학습시킨 것이 목표이며 앞에서 생성한 약 7만 5천 장의 데이터셋으로 총 150 에포크 정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30 에포크 정도는 L1 로스를 사용하여 생성한 이미지를 정답 이미지와 픽셀 바이 픽셀 방식으로 비교하고
빠르게 타겟을 수렴하면서 전체적인 형상을 잡습니다. 이후 보다 뚜렷하고 세부적인 이미지로 개선하는 단계를 위해 제너레이터의 손실 함수로 컨스턴트 러스를 이용하여 120 에포크 정도 학습을 진행하며 위 두 단계를 통하여 생성된 페이크 이미지를 평가해서 각 손실 함수의 평가 결과값에 따라 제너레이터가 올바른 방향으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단계는 인터폴레이션으로 이 단계를 위하여 가우스 함수 노멀 랜덤 벡터라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벡터 값이 흩뿌려진 공간에서 폰트 카테고리를 조정해주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AI 모델이 성공적으로 카테고리 벡터를 학습하였다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트랜스퍼 러닝입니다. 앞서 완성된 모델을 통하여 다른 데이터셋, 즉 여기서는 인간의 손글씨를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기존에 학습시킨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완성도와 소요시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저희가 AI 모델을 작성하는 중 사용된 코드의 일부분입니다. 이렇게 완성되게 된다면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인 웹을 통한 서비스 게시입니다.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하여 우선 기능 명세서를 작성하여 웹페이지에 필요한 점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초안을 바탕으로 기초적인 웹페이지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것들은 기초적인 회원가입, 로그인, 주문 내역입니다. 다음은 실제 웹페이지에서 사용되는 기능을 생성하기 위한 백엔드 진행 과정의 일부분입니다. JSP와 이클립스를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제 웹페이지에서 사용하게 되는 프론트엔드입니다. 이를 만들기 위해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등을 이용하여 반응형 웹페이지를 만드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2023학년도 홍익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 프로젝트 스크리블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